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시달리다 얼마 전 그 사람의 콧대를 시원하게 꺾어버렸던 한 여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제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사연을 이곳에 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절 불편하게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대충 넘기기만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아무리 서로 안 맞고 다투더라도 다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나이 40이 거의 다 돼서 갑자기 돌변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워낙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이 많아서 운영은 늘 잘 되고 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는 결혼한 지는 이제 14년이 다 되어가고 저희 두 아들도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육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성하게 자랐고요. 큰아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는 이제 4학년인데 두 아이 다 절 닮아서인지 강아지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에요. 저의 가장 큰 보물이자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이죠. 저희 유치원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제 인생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을 해본 사람들에겐 그다지 반전도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만 만나면 시어머니 뒷담을 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인간적으로 좋아해보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나 심지어 저희 아빠와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비호감이었어요. 당시 저는 동물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란듯이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부모 가정인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들었고 말이에요. 사돈께서는 큰딸인 수연이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게 괜찮으세요? 아니 일도 너무 고되고 하루 종일 병든 강아지나 돌보는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전부 수연이가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 될 줄은 몰랐죠. 참, 사돈께서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탈이네. 기왕 동물병원에서 일할 거 수의사였으면 더 낫지 않아요? 기왕 간호사일 거면 동물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게 낫고 말이에요. 기왕지사 고생하는 거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수연이가 동물병원 간호사라서 직업이 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연이랑 민우가 결혼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사람이 아닌 동물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러죠. 아무래도 딸이라는 게 엄마의 보살핌을 잘 못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어머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비록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 저한테 평생 받을 사랑 넘치게 주고 가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신 이후에는 저희 아빠가 또 차고 넘치게 애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병원 다녀가시는 분들 전부 저랑 친하게 지내고요. 그렇게 잘나서 변호사 남편한테 시집 오면서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오는 게냐? 저희 딸이 준비한 혼수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최서방 자네가 변호사였던가? 아니죠. 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냥 사무장이긴 한데 엄마, 혼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했잖아. 그 얘긴 그만해.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 시작하기 전에 불만인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돈은 제 딸의 혼수가 별로인 겁니까?
직업이 별로인 겁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직 동물병원이라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러신가 봐요. 저희 사무실에는 와이프 될 사람이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하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이라고 엄지척이에요.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지인 할인 안 되냐고 미리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나,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걔한테 병원비까지 쓴단 말이냐?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대표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는 강아지 실개뼈 탈골됐을 때 수연이네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네 사무실이랑 우리 수연이 병원이 가까운 거리인가? 그건 아니고요. 대표님 집이랑 병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말에 급하게 데리고 간 거였는데 거기서 치료받은 이후로 대표님이 절 많이 예뻐하십니다.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강아지한테 잘해준다면서요. 그거 참 다행이구만. 시어머니가 불편한 티를 낼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감싸주기도 했고 실제로 제 덕분에 남편이 회사 생활이나 승진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무시곤 했죠. 그렇지만 매번 불편한 얘기를 시작하려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 앞에서 돌아가신 엄마 얘기까지 꺼내려고 했다는 건 마음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기엔 자꾸만 기싸움을 하려고 드시는 것 같더니 저희 부부가 애 키우고 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니 그다지 왕래를 자주 하진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2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미운 소리 하시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이 생기기도 했고요. 애미 너 요즘에 뭐 뉴스 보니까 동물이 사람한테까지 병을 막 옮긴다던데 괜한 병을 모아서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게 알아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게냐? 네, 그럼요. 제가 간호사인데 당연히 위생이 철저해야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냐 이 말이야. 집안 관리는 잘하고 있고 저번에 가지고 온 반찬통도 빤히 오래된 게 보이던데 왜 그때그때 새거 안 사는 게냐? 남의 아들 손주 명재촉하자고 그러냐? 애초에 비싼 거 샀으니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거 다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들이에요. 아이고 아주 너 잘났다 잘났어. 그나저나 너만 오면 왜 이렇게 개털이 날리는 건지 모르겠다. 아유 그걸로 요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니? 그럴 수가 없는데요 어머님. 저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 들러서 운동하고 샤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뭐가 날린다고 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 집에 먼지가 좀 쌓였나 보네요. 가기 전에 한번 닦아드릴게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시어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들 키우는 워킹맘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 생활에 고부 갈등까지 비집고 들어오면 몸이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제 할 일은 전부 알아서 잘하니 시어머니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아니까 그냥 내버려 뒀고요. 그렇게 몇 년간의 세월이 무난하게 흐른 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한층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일이기도 했죠. 제가 다니던 동물병원이 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로 문을 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일한 만큼 원장님은 수개월 전에 미리 저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였고 덕분에 저는 병원 문을 닫기 전 몇 개월 동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들들이 어렸다면 전업주부로 전향해 육아에 전념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저희 아이들은 곧 초등학교에 갈 나이였으니 오히려 돈을 버는 게 맞는 길이었죠.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저는 병원이 있던 자리에 강아지 유치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상의를 하니
원장님은 기꺼이 좋은 조건으로 그 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갑자기 병원을 닫게 되어 손님들한테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맙다는 덕담을 해주시면서요. 자리가 동일하니 병원 단골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유치원 고객님이 되셨고 저는 오픈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남편 역시 잘했다며 응원을 해주었으니까요. 강아지 유치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솔직히 말하면 버는 돈도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고운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 과정에서 딱 한 사람,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답니다. 뭘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인 게냐? 그 자리가 돈이 몇 푼인데 그걸 홀랑 넘겨받아서 한다는 짓이 고작 개똥이나 치우는 일이야?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한 거예요, 어머님. 무리하게 대출 껴서 차린 것도 아니고 오픈하자마자 돈을 더 벌고 있고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 하나도 없게 하고 있어요. 그럴 돈이 있었으면 네 남편, 네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할 생각을 했어야지. 너 혼자 호사를 누리겠다고 동을 꿍쳐나?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저희 집이 뭐 가난해요? 애들 앞으로 학비 들어갈 생각하면 저게 맞다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아주 지 마누라한테 홀랑 속아 넘어가가지고 천지풍간도 못하는구나. 우리 때 같았으면 이런 일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야. 아내가 돼갖고 엄마가 돼갖고 지한테만 저렇게 목돈을 턱턱 써대는 게 맞기는 뭐가 맞아?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남편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애들 교육비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해서 소득을 더 많이 벌어오겠다니까요. 이거 봐라. 지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개기는 거. 네가 맨날 감싸고만 두니까 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 네 마누라 교육은 네가 단단히 시켰어야지. 마누라가 누나인데 내가 누굴 교육시켜? 어머님, 자꾸 의미 없는 싸움만 하실 거면 이만 가볼게요. 반찬 다 드시면 그때 연락하세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저 싹퉁바가지 없는 년?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불만을 좋게 넘기려던 저도 이때만큼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족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저를 비난하기만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싸우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었어. 어머님 맨날 나만 저렇게 싫어하시는 거. 내가 언제까지 그냥 넘어가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싫으시면 이유라도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지, 당신 많이 참은 거.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다달이 용돈도 드려. 때마다 반찬도 드려. 내가 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예민해져서 그러신가 봐. 당신 화 풀어. 그래도 내가 엄마 앞에서 항상 당신 편 들어주잖아. 말만 그러면 뭐래? 가만 보면 당신은 화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은근히 더 화를 돋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있을 때 좀 잘 얘기해 보라고. 엄마가 내 말은 들을 것 같아? 아, 듣게 하라고 그러니까. 물러터진 남편에게 화를 내던 저는 결국 제 속만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그때 이후로 남편 손에 반찬통을 쥐어주고 시댁으로 보내기로 했고 남편은 그저 생각 없이 알았다며 반찬만 배달했죠. 반찬을 받는 건 또 좋으셨던 건지 어머니는 남편이 혼자 오든 말든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행사 때나 명절 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오가질 않았고 계속해서 깊은 감정의 골만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그 해를 다 보냈죠.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그 후년에도
저희는 똑같이 서로 냉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아빠를 포함한 저희 세 자매는 엄청나게 놀랐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니 다행히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가 아닌 은행에 가셨을 때 벌어진 일이라 곧바로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협심증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고 있던 저희 세 자매는 아빠가 없는 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협심증이라는 게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많은 데다가 혼자 있으면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논의 끝에 제가 평일에 아빠 간병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대신 둘째 동생이 저희 애들 등하교를 도우며 봐주기로 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막내가 아빠를 봐주기로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주말 공휴일이 피크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만 사업장을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 자매와 아빠의 특별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제 남편과 제 매제들도 저희 집안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집안일이나 육아 등 많이 도와주어서 저희 셋 모두 평화롭게 아빠를 돌봐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빠 간병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좋았던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간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랴 일하랴 아빠랑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일정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아빠와 함께 있으니 못했던 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학원 끝나고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었고요. 세상에 얼굴도 모르고 엄마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일이 흔했어. 그냥 부모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지. 네 엄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처음엔 아주 새침대기가 따로 없었다. 어머, 그럼 아빠는? 아빠는 엄마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때 우리 동네에서 네 엄마 얼굴이 제일로 하였어. 그런 색시를 얻었으니 맨날 풀빵도 사다 주고 꽃도 꺾어다 주고 그랬지 내가. 네 엄마 꼬시려고. 저희 아빠는 그동안 못했던 얘기가 아주 많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매일같이 해주셨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항상 재밌는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잘 들어주시니 항상 외할아버지랑 놀고 싶어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약 2년 동안은 아빠 중심으로 살았죠.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빠가 떠나시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딱 하나 오점이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갖은 짜증을 다 받아주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순간에조차 못된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저에게 친정에 가 있을 생각만 하냐며 신경질을 부려댔죠. 어떻게 매일같이 친정은 가면서 네 시댁은 쳐다도 안 보고 살아? 네 남편 통해서 반찬만 띡 갖다 주면 그만이냐? 너 그렇게 맨날 뻔질나게 친정만 드나드는 동안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아빠는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안 그래도 예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셨던 거랑 무릎 수술했던 것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데 혼자 사시잖아요. 그리고 아빠 집이 저희 집이랑 별로 멀지도 않아서 집안 살림비도 문제 없게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니네 친정아버지만 혼자 사느냐고. 나도 혼자 산다. 어머님은 주민센터에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부족함 없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 사업하는 꼴 보기 싫다고 하셔서 남편만 보내는 거고요. 왜? 이제 제가 사업하는 건 보기 괜찮아지셨어요? 여편네가 돼가지고 바깥 휘젓고 다니는 게 뭐가 보기 괜찮아? 아주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 너 언제까지 개똥 치우며 살 거냐? 뭘 어쩌라는 건지. 시어머니는 자꾸만 애처럼 떼쓰는 듯한 소리만 늘어놓았어요.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이 쌓여가던 저는 그런 무지성 비난에 더 이상 대꾸할 에너지도 모자랐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쪼개서 시어머니께 매번 보내드리던 반찬도
직접 가져다 드리고 가고 싶다는 식당에 예약해 식사 자리도 갖고 말이에요. 당시 저는 몸무게가 8kg가 줄어들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아빠와의 행복했던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인연을 꽉꽉 채워서 지낸 뒤 아빠를 보내드리니 눈물이 나면서도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세 자매가 나란히 상복을 입고 앉아서도 아빠가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나셨겠구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2년간 가족끼리 쌓았던 여러 가지 추억에 대해서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저희 아빠가 생전 너무 좋은 분이셨다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났네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도 앞으로 더욱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째 날 많은 손님이 다녀가신 뒤 저희 세 가족들도 각자 아이들을 좀 챙기고 돌아가면서 집에 들렀다 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집에 다녀온 뒤 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웬만하면 다음날 돌아오라고 일러둔 참이었어요. 저희 아들들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보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 혼자 남아 아빠 곁을 지키다가 잠에 든 것 같았는데요. 눈을 감자마자 누군가 흔들어 절 깨우는 거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눈을 감자마자 깬 것 같았는데 어느새 5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죠. 눈을 비비며 절 깨운 사람을 바라보자 저는 그 사람의 정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지금 몇 시예요? 어쩐 일이긴. 그럼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지도 못하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왔다. 이 동네 뭐 좀만 걸으면 금방이지. 너는 상주가 돼갖고 이렇게 대책 없이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애써 아빠 장례식장에 방문해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기력도 없었던 저는 그저 다른 조문객분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인사를 드리고 육개장을 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시다가 돌연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거시더군요. 너 근데 너희 아버지 유산은 생전에 다 정리하고 가셨니? 아니요. 그런 말씀은 따로 없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그렇게 잘났다는 애가 어쩜 이런 건 일이 물러 터졌나 몰라. 네가 장녀인데 그럼 유산은 당연히 네가 물려받아야지.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장례식 다 마치면 얘기 나눌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 다 끝나고 애들 정신 돌아오면 그땐 골치 아파진다. 지금 빨리 얘기를 끝내놔야 나중에도 뒤탈이 없는 거야. 사돈이 한 4년 전인가? 땅 몇 평 산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잘못하면 개싸움 나기 딱 좋아. 네가 얼른 첫째로서 권리를 가져와 버리라고. 그게 왜 제 권리예요?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잘 나눠놓으셨겠죠. 아직 아빠 유품도 정리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 불편하네요. 식사나 마저 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불편한 잔소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누군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돌아보니 둘째 동생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이른 새벽에 얜 또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잠은 좀 잤어? 아니, 어제 집에 갔다가 남편이랑 애들만 재우고 바로 나왔지. 나 원래 밤잠 별로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밤새 여기 있었어? 언니 혼자 이걸 어떻게 지켜? 와보니까 기절해 있어서 깨우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 누가 오진 않더라. 방금은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차 여기 근처에 대고 오는 길이야. 시어머니는 제 동생이 등장하자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벼랑간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동생한테 갑자기 적개심을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얘기 다 들었죠? 어떤 얘기요? 아니,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었잖아.
아버지 유산, 아버지 유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다 틀어놓고 발뺌을 하지? 동생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저절로 이 말을 짚게 되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반드시 샌다더니 제 친정 가족한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한번 꼬장을 부리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곧장 일어나서 시어머니 쪽으로 테이블을 넘어가 시어머니의 한쪽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동생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저랑 나가서 식사해요. 나가서. 너야 당연히 문을 등지고 있었으니 모르지. 아니 네 동생은 다 들었다니까. 직접 말을 해봐요. 어? 우리가 아버지 유산 어떡할 건지 논의하는 거 다 들었잖아. 아버지 유산 어떻게 할 건지는 논의를 안 했는데 뭘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동생은 아무것도 못 들었다니까요. 설령 들었으면 뭐 어쩌시게요.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식사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너는. 그럼 말 나온 김에 아버지 유산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생각해도 큰언니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여기 집안에 장남이 있기를 해 뭐 독자가 있기를 해. 어차피 다 딸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장녀가 유산을 다 가져가야지.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예민한 질문을 막무가내로 하자 당황하던 동생은 조금 엄한 표정을 하고 딱 잘라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 가족이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가족 일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어머,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네 동생 아니랄까봐. 이봐요. 내가 이쪽 방면으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라고.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언니 돈에 어떻게 하면 빨대 꽂아볼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른이 먼저 당연한 소리를 하면 가타부터 않고 네 해야지.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어?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동네 창피하게. 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오시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그 자리에서 꿈쩍을 안 하셨어요.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신다더니 정말 엄청나게 근육이 많은 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네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뿌리쳐 떨고 내버리시고는 동생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가셔서 더한 소리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말을 해봐봐. 내가 틀린 말 했어? 큰언니가 그렇게 아버지 간병 열심히 하고 장년으로 톡톡히 했는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아야겠느냐고. 동생들 혼수자금 전부 보태면서 본인 시집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다고. 아버지 유산 정도는 군소리 없이 넘기는 게 동생 된 도리 아니야. 아니 사람 된 도리 아니냐고. 언니 시집갈 때 저랑 동생이랑 돈 모아서 스드메 비용 해줬었잖아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간병은 저희 셋이 돌아가면서 해드린 거고요. 언니가 시간을 훨씬 많이 쏟긴 했지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남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동생도 순간 욱했다가 애써 진정하고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는 저희 남편과 저희 막내 동생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저희 애들과 막내 동생네 애들도 뒤따라오고 있었고요.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걸 듣고 왔는지 세 사람은 눈이 동그래진 채 놀랐고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 부부는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훨씬 빨랐습니다.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남? 남이라고? 내가 왜 남이야? 사돈이지. 벌써 사돈 어르신 대하는 태도부터가 글러 처먹었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한테 내가 내 돈을 뜯길까봐?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어. 변호사 써서 아주 제대로 망신 주기 전에 네 아버지 유산 전부 내놓으란 말이야. 남편은 정말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 손을 제 동생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은 보듬거리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턱을 맞기까지 했죠.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는지
캑캑거리면서도 다급하게 지갑을 찾더니 명함 하나를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밀쳐내고 동생에게 다시 달려들려다가 명함을 보고는 3초 정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꿈뻑꿈뻑 거리더니 갑자기 해구머니나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지셨어요. 그러더니 엉덩이로 기어서 후다닥 동생으로부터 멀어지더군요. 그 모습이 솔직히 너무 황소개구리 같은 모양새라 아이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막내 동생 뒤에 있던 아이들이 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더군요. 막내 동생 부부도 아이들을 말리기는 했지만 본인들 입꼬리도 실룩거리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동생한테 검사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비는 겁니다. 아, 제가 검사님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예요. 뭘 알고 그랬겠어요, 제가? 저 사돈 어르신, 알겠으니까 이만 일어나세요. 아유, 저 잡아가지 마세요. 동생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동생이 손만 뻗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무서워했어요. 그 모습에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기 시작했고 막내 동생 부부는 결국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나가자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착 달라붙어 얼른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고 저와 둘째 동생은 허탈하게 남겨져서 뒤처리를 했죠. 아빠 발인 시간이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 얼른 정리를 하고 상주석으로 가는데 동생들 보기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들킨 기분이었죠. 제가 민망해하는 걸 알았는지 동생들은 일부러 자기네 시어머니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네요. 겨우 발인 시간을 맞춰서 도착한 남편도 동생들 앞에서는 얼굴을 못 들고 뚝딱거리기만 했고요. 그렇게 겨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시어머니를 다시 살피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검사 동생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했냐며 원망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평소처럼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신 게 아니라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절 노려보시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달래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검사인 게 왜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검사 양반들은 천하무적 아니냐? 우리 큰오빠며 작은아버지며 죄다 검사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모진 꼴을 당했는지 알아? 엄마, 작은할아버지는 도박을 하셨잖아. 시끄럽다. 그럼 무서운 사람이 네 동생이면 나한테 진짜 귀뜸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제 동생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엊그제처럼 논리도 안 맞는 억지만 안 부리시면 아무도 어머님 해코지 안 해요. 뭐가 논리에 안 맞아? 내가 한 말이 어때서?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말씀이 맞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했을 때도 일반 병원 간호사랑 비교하면서 계속 저를 깎아내리셨죠. 어머님, 제가 일반 병원 간호사였으면 일하면서 애들 둘 그렇게 키우지도 못하고 어머님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이것저것 챙겨드리지도 못해요. 그건 아세요? 할 사람들은 다 한다. 우리 땐 다 했어. 어머님 주변에 일반 병원 간호사로 일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요. 우리 때는 간호사고 나발이고 그냥 하라면 다 하는 거였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아지 유치원도 저 지금 몇 년째 얼마나 사업 운영 잘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 얼마나 저 못살게 구시고 욕했어요. 그런 게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맞으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 때는 여자가 너처럼 마음대로 사는 건 꿈에도 못 꿨다고. 아무리 네 동생의 검사라고 해도 너 지금 네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네, 어머님도 아셔야 해요. 어머님이 자꾸 근거도 없이 화만 내고 미운 소리만 하시면 당연히 저희도 어머님 기쁜 마음으로 못 챙겨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때 여자들이 사회생활도 못했고 억압받았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애들 대학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저희 때 모르면 자꾸 알바알바하지 마세요.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검사인 제 동생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됐다! 시어머니는 동생한테 물어보겠다는 제 말에 얼른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달래드리고 동생한테 시어머니 해코지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하고서 시댁을 나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 자기 말만 다 맞다고 우기시는 분이 검사가 무서워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걸 보고 솔직히 많이 놀라웠어요. 저도 사업을 하지 말고 검사를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요만큼 들었고 말이에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달래드린 뒤 둘째 동생에겐 저와 남편이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근사한 곳에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험한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동생은 제 남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미안한 걸 알긴 알아서 다행이라고 대꾸했지만 어쨌든 넘어가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식사 중간에 저에게 자기가 잘 아는 이혼 변호사가 많으니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역시나 제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얘기하긴 했지만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기가 그럴 일 없게 잘할 거라고 대꾸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그 뒤로 저희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당신 성질껏 억지를 부리실 법한 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참으시고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좋게 좋게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검사인 둘째 동생이 없으면 예전처럼 어디 밖에서 또 새는 바가지가 될까봐 애초에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남들 배려 안 하고 억지 부린다면 시어머니 얘기를 듣지도 않겠다고 강수를 놓는 경우도 많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제가 강단이 있어지니 시어머니도 좀 더 바뀌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은 그 뒤로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조금 더 균형이 잡힌 평화로움이랄까요? 남편도 그때의 사건 덕에 조금 더 저에게 잘하고 있고 말이에요. 저희 세 자매는 아빠가 생전에 미리 공증받아 두셨던 유서의 내용대로 유산을 공평하게 상속받았고 저는 그 재산을 대부분 저희 아이들의 학비 자금으로 저축해 두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 몫을 남겨서 최근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목표는 시어머니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쁜 일상이지만 제가 끝까지 운동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